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유익한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조은의 마음약국의 공동대표 우리 조우의 아버지이고요. 또 우리 21년 차 조울러인 그레이 군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오늘도 청년 조울러들과 그들을 언박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일종의 광기에 대한 것을 매드니스, 우리 또 때로는 뭐 미쳤다 하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는 이 광기와 조울증,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먼저 또 자기 소개 좀 간략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군부터. 안녕하세요. 매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준이라고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군.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나아감군. 안녕하세요. 15년 차 조울러 나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5년 차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우리 준군은 진료받은 지는 한 6, 7년 된다고 그랬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우리 케이씨님 또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7년차 조울러 농사에 미친 남자 K씨입니다. 와, 이 미쳤는데 농사에 미쳤다. 아이고, 청년 농부 좋습니다. 아, 우리 미치면은 좋은 게 돈 많이 버나요? 예. 에, 자, 그러면 한번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매드 프라이드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인데요. 어, 매드, 일종의 미친 것을 자랑한다 하는 그러한 거잖아.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열렸어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꽤 됐어요. 원래 아마 유럽인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매드 프라이드 서울, 매드 프라이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 그 서울 시내에서 열렸던 대회일 거예요.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이 침대를 끌고 나와서 어, 우리가 이 미친 거 아니다. 미쳤다면 다 미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이 조현병 환우들 아마 중심으로 이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는 세계 조울병의 날 해서 고후가 태어난 날인가 그 3월 30일 날 그걸 기해 가지고 세계 조울증의 날 그 기념으로 한번 방송도 했었는데 우리 조울러들은 좀 또 좀 더 멋있는 방식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이게 아마 작년 매드 프라이드 서울에 참여했던 어떤 공감 자원활동가들의 이제 그런 건데 여기 그 캐치프레이즈가 멋있죠. 자유가 치료다. 예, 뭐 우리를 자유롭게 해라. 어, 강제적으로 가두고 이따위 짓 하지 마라. 우리 매드니스 광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해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나아감 군이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작은 네, 글씨라서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세계 조현병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 14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된 올해 매드 프라이드 서울 행사. 2024년 매드 프라이드 서울 다들 미치는 세상 아닌가요? 는 관악 중앙 몸집회 골패 및 야마가타 트윅스터 공연
당사자 발언, 침대 밀기, 배드푸시, 퍼레이드 등 다양한 구성으로 정신질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홍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드 프라이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포용받을 수 있도록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운동으로 1993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드와 프라이드,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자신하여 가지는 당당한 마음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행사명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이 숨어들거나 감추지 말고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와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상징은 파란 목마 모습의 마르코 까발로입니다. 1913년 2월 이탈리아 산지오바니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만든 조각품이었던 마르코 까발로는 정신병원의 벽을 허무는 상징으로 이후 정신질환, 정신해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마르코 까발로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 이렇게 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되게 이 베드 푸시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밀기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런 한 모습인데, 가운데 사진 보면은 이제 이 배드 푸시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가 침대다 하는 아까 마르코 까발로라고 하는 그런 상징, 그런 아이콘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마르코 까발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깃발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 자유가 치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캠페인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아마 아마 독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났던 그런 매드 프라이드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군 느낌이 어때요?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저 깃발 하나 갖고 싶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올해가 언제일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에, 우리 한번 같이 나갈까요? 저는 생각 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어, 우리 이 매드 프라이드 서울 어, 언제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 이 방송 나갈 때 그 밑에 댓글로 좀 붙여주시면 좋겠네요. 언제 어디서 이런 거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 우리 나아간 거는 이거 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참여해보고 싶어요. 어, 네,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가면 되지 뭐.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예, 예, 예. 또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막 들고 가가지고 수레를 밀면서 어? 우리 해보는 건 또 어때요? 그거, 근데 그게 정신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이 있나요? 글쎄. 글쎄, 뭐, 이유를 붙이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고 또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마다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대가 이렇게 좀 생길까요?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뭐 지나가다 봤다.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위라는 게 약간 사실은 시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일종의? 시위죠. 예, 이것도 집회 신고 다 하고 해야 될 거예요. 음흠. 시위라는 게 약간의 불편은 조성을 하는 게 그 예, 목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도 인식 변화도 생기고 관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예. 불편을 약간 줌으로써. 그래서 그냥 너무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은 인식 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너무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이렇게 뭐 정말, 침대를, 끌고 나온다. 배드푸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 같긴 해요. 관심을 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저울러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우리 둘째 그레이가 얼마 전에 얘가 이제 뮤지션인데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밴드 하나를 만드는데 밴드 이름을 리튬 밴드 해가지고 만들고 싶대요. 우리 뭐 어, 저울러들한테 리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리튬 하면은 뭐 다 와닿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밴드.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은 모를 것 같아. 음. 그 대신에 리튬의 그 모양을 큰, 뭐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뭐 이용해가지고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든가. 그래서 뭐또 제약회사인가? 오해할 수도 있겠나? 예. 어쨌든, 저울러들도 또 당당하게 세계 바이폴라 데이, 그런 때 뭐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 뭐 미쳤다, 또는 매드니스, 광기, 이런 것들이, 프라이드랑 연결된다는 게 나는 아주,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드니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조금 세 가지 그 관점이 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좀 잠깐 오늘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부터 해드리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광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의학적 관점. 이게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고 거의 뭐 이 관점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어, 우리 당사자든 가족이든 이러한 관점으로 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장애 관점이라고 하는 이 디스오더 그래서 옛날에 의학 관점은 질병으로 뭐 질환, 정신질환이라는 그런 관점이고 정신장애, 장애가 좀 있을 뿐이다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 병도 아니고 뭐 장애도 아니야. 인간 정신의 다양한 모습이야. 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 모델이 의학 관점에서는 임상 모델이라고 그러죠. 또는 생의학 모델, 또는 생심리, 뭐 사회적 모델 그렇게 얘기한다면 장애 모델은 이제 좀 사회복지사들 쪽에서 많이 이 관점을 얘기하고 상당히 타당합니다. 장애 모델, 사회적 장애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다양성 모델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의학 관점에서는 정체성이 정신질환자다 하는 이제 그 딱지가 붙게 되죠. 장애 관점에서 보면은 심리 사회적인 장애인이다. 또는 이제 뭐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심각한 정서적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든가 해서 요게 이제 다양성 모델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하는 그런 관점.
문제의 근원을 의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뇌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장애 관점에서는 이 일종의 정신질환과 병과 사회적인 반응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문제가 많다. 이 정신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 먼저 이런 면들을 많이 좀 강조하는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인간 정신의 다양한 모습을 해석하는 쪽에서는 거의 다 이건 사회가 문제다. 어?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관점에서 질병으로 보는 쪽에서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데 의학적 관점의 약물 치료는 뭐 저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비약물 처방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약물만 갖고는 이제 그런 리카버리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 정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다양성 모습 모델에서는 원하는 경우에만 해야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강제로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쪽이죠. 또 의학 관점에서는 전문성이 전문가가 가진다. 장애 관점에서는 전문가와 당사자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다양성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가진다. 의사들은 우리 소비자가 돈을 줘서 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소비자 우선,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의학 관점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증거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정신건강 전문가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가 하면은 이 어떤 장애 관점에서는 좀 더 옹호하는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 모델에서는 소비자 행동주의를 가장 지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라든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때로는 거부도 하는 이제 그런 좀 아주 과격한 그런 그 행동이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을 의학 관점 모델에서는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면 장애 관점에서는 상호 의존성을 좀 개발한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와 당사자와 또 가족과 서로가 같이 상호 의존한다. 적절한 치료와 자기관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양성 모델에서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여 자기 편견적인 그 믿음을 이 편견의 믿음을 버려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건데 다 일리가 있는 그런 거죠. 설명 들어보면은 우리 중구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딱 어느 거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요? 사실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건 장애 관점이긴 한데요. 마음이 가는 거는 다양성 모델입니다. 마음이 가는 끌리는 거는 전 사실상 광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그 광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혹은 피해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전 예. 그냥 광기가 좋습니다, 사실. 아니 좋네. 예. 근데 그 광기로 인하여서 혹시 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어 지금까지 없었나요?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뭐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한 인간에게 어떤 한 이제 공동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은 사실이고, 그래도 네네. 저는 광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는 역시 끌리는 거는 다양성 모델이에요? 어, 딱히 어디 끌린다기보다는요, 음. 어, 글쎄요, 좀
장애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예, 장애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전문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예, 의존하지는 않겠다. 먼저 그런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음. 나간 군은 또 어때요? 저는 셋다 맞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지금 의학적 관점이 지배적이에요. 거의. 예, 또 이게 상당히 근거 기반의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따르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뭐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데 나아간 거는 여기저기 다 두루두루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좋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더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광기와 조울증 세 가지 관점과 좀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까 중구는 이 광기에 대해서 매력적이다. 뭐 그렇게 나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한번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상당히 도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일단은 스스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되게 충족감을 많이 느끼긴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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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되게 뭔가 가득 차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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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만하고 음, 음. 되게 그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겠지만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양면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을 배제해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음. 말씀드린 대로 그 충족감이 전 가장 크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중구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음악 가운데서 어떤 이 장르가 조금 더 광기를 건드려줘요? 꼭 어떤 장르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 멜로디나 비트가 좀 강한 쪽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네. 광기 이외에도 전 가사의 깊이 빠져드는 쪽도 일종의 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헤비메탈의 하드락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전 좋아합니다. 어, 헤드뱅잉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어떤 클럽 같은 데도 자주 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외향성은 아니어서 음악을 음. 즐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울증 전문가들은 이 그런 클럽이라든가 뭐 이렇게 광기를 자극할 수 있는 또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열광적인 뭐 그런 찬양이나 기도하거나 부흥회나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더 조증을 어떤 충동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중군 같은 경우는 조증이 발병하고 그럴 때 그런 광기를 표현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좀 절제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좀 해요? 아니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뭐 약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은 스스로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예, 발산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남는데 저 같은 음. 경우는 만약에 뭐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한다든지 에 지난번에 아니면은 몇 킬로까지 밟았다 그랬죠, 속까지? 예? 고속도로면 200km 넘게 밟아봤습니다. 그만 완전히 박혀 날아가지 않나? 예. 정말 그거는 일종의 매드 드라이버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하여튼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입니다. 사고 없었죠?
네, 사고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그렇게 밟을 때도 전 되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우리 나감군은 자신의 광기가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감당하지 못했다. 광기를 많이 자랑한다면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광기를 진짜 거의 뭐 어거지로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막 올라오고 해도 안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하면서 꾹꾹 눌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기를 막 대단한. 마음대로 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음, 남들이 봐도 쟤별 문제 없는데 한 막 그렇게 수준으로 계속 내려놓고 어느로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악기를 막 사람들한테 대놓고 표현하고 막 뭐 음, 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저는 계속 그거를 음. 막 광기를 막 발산하는 사람들 보면 막 급발진하면서 막 터뜨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나감군은? 저는 좀 안타깝죠. 네. 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저는 좀 위험한데 좀 음, 데미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네, 좀 더 안정된 환경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예, 예. 네.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의학적 모델이 이제 질병이다 이거는. 그래서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을 치료의 시작점으로 이제 보는데, 그 얘기는 나는 환자, 또 뭐 정신병 환자라는 그런 틀에 갇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이런 의학적 접근의 어떤 장점 또는 거기에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 일단은 급, 뭐랄까, 응급 시기 때가 있잖아요. 예, 아주 뭐, 이제, 뭐, 심하면 자살 사고를 일으켰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 접근이 좀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약물을 쓴다든지 해서.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지 작용이랄까요? 아니면 그 사고 회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장애 모델에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리카버리 모델, 리카버리 뭐 패러다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리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의 증상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관리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패러다임은 장애 모델도 있으면서 또 소비자 모델 또는 이제 다양성 모델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리커버리 모델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의료적 관점 이거를 배제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약물을 이 먹는 거에 대한 강조는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의존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적절한 이 치료와 자기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그 나아감군은 지금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가고 또 동료 지원과 훈련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자기 관리 기술 개발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 그래요? 어, 자기 관리는 그러니까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주죠. 아, 그렇죠. 루틴. 네, 네, 그 이제 월화수목 주 4회를 이제 10시까지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한다. 그 사이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켜줘서 이제 땀도 내고 하면서 몸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관리도 있고, 오늘도 탁구를 치고 왔어요. 아, 탁구장 그래요? 가서. 네, 그래서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외부 교육들도 이제 뭐 그 이제 들으러 갈 수 있어요. 뭐 조울증이라든가 뭐 자기 증상,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 똑같이 책을 읽고 음. 이제 그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기 좋습니다. 관리를 잘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그 이제 그 센터에 나오려는 그 자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네. 이제 있어야 하죠. 네. 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나아간 분은, 그러한 어떤 센터 같은 데 나가고 안 나가고가, 자신의 어떤 관리하는 면에서 큰 변화를 줬다. 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 네. 뭐 돈 드는 건 없죠? 네, 돈은 안 됩니다. 아, 좋네. 그냥 왕복 차비만 좀 드는 네. 편인가요? 차비도 출석률 월 70% 이상이면 26,000원 줍니다. 한 달에. 아, 그래요. 네. 그거 좋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가 때로는 나한테 내재적으로 있는 매드니스, 광기, 이걸 너무 좀 누르고 죽이는 거 아니냐. 이것은 나에게 어떤 열정을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을 예술성 이런 것들을 좀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반발 같은 건 없어요? 실제로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도외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호 균형을 잡으려고는 하면서도 이 광기가 올라올 때 사실상 억누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자해 내지 타해의 위험을 안 주면서 억누르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어디 뭐 노래방으로 들어가나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고요. 뭐 코인 노래방 가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습니다. 저는. 아, 음악을. 예, 다른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정도로 틀어놔요. 그 음악, 그것도 좋은. 그 대신에 이제 어, 운전을 200km 이상은 그건 좀, 그거는 안 되네. 그거는 이제 그건 정말 그때는 정말 진짜 광기일 때죠.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어, 독일 같은데, 거의 뭐 프리웨이 같은데, 그냥 뭐 아우토반? 거기는 그냥 뭐 속도 제한 없이도 막 누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런 환경이면 저한테 좋긴 합니다. 예.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증의 광기보다는 좀 우울증이 좀 더 많고 긴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광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저 나름의 광기가 있었죠. 약간의 망상 같은 게 좀 있었죠. 그 망상은 있었는데, 네. 예, 어, 망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음. 군복무 때 되게 그 상태 안 좋았고 심했을 때는 내 괴로움의 원인이 성욕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예. 거세를 하면은 어, 편해질까. 어이구, 그게 하나의 망상이었고요. 시도를 어,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 아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음, 음. 다행스럽게도. 네,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성적인, 아니, 뭐, 우리, 많은 남성들, 뭐, 뿐만 아니라 뭐, 여성들도, 우리 조울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섹슈얼 디자이어,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을, 이제 광기와 연결되게 되면은, 어휴, 또 무섭게 나타나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뭐, 가정주부인데, 또 뭐, 겉으로 아주, 숙녀스럽고, 그런 정숙한 사람인데도, 조울증 때에, 그 어떤, 막 지나가는 남성하고, 막 모텔에 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봤는데, 그거는 조금, 그 광기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자극하는 그런 거잖아요. 에, 다양성 모델에서는 그 자체도 그러면, 아, 그거야 뭐 개인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볼 것 그게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양성은 존중하되 법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 예.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부부 간의 상호 도덕적, 윤리적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도 당연히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참, 그런 일을 당하는 부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이걸 증상으로 이해하면 또, 용서와 용납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막 제발 삼발 또 N발 막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는 정말 드물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 점에서 광기라고 하는 거가 아, 다 있는 대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컨트롤하는 거가 좋을지. 어떤 경우는 약 먹으면 나의 이 자유로운 광기 이게 제재가 돼 해서 안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존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나아감군 같은 경우에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약 안 먹어요. 또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을 안 먹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뭐 자기가 지금 나 오늘도 누구랑 상담했는데 아주 잘 지내던 사람인데 지금 약을 안 먹었는지 이 사람에게 이제 자꾸 광기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돕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글쎄요,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동행센터 다니면서 단약을 하면서 위험한 상태로 빠질 것 같은 분은 아직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어, 야, 저는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예, 동료시험인 훈련을 받을 때 음, 약을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고 있는지 그걸 꼭 항상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약은 꼭 먹어야 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약을 해서 광기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전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연결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케이씨님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다양성 모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열려 있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나는 저거는 조금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 관점입니까? 일단 광기라는 어휘가 사람들에게 긍정인지 부정적인 것이 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긍정, 부정적인 측면 다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요새 같으면은 좀 부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광기라는 어기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 그 다양성의 모델에서는 네, 광기의 하나의 그 근원을 네, 사회로 보거든요. 네, 어, 어, 의료 모델에서는 우리의 뇌로 보는 경향이 더 많고, 물론 네, 이제 환경적인 것과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그 요인으로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회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 자, 오늘 좀 머리가 안 돌아가기는 하는데, 오늘 그냥 피곤해서. 농부로서 너무 피곤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좀 안 돌아가긴 하는데요. 예. 하여간, 그, 광기가 되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좀 예술 쪽인 것 같아요. 예술 긍정적인 쪽에서는 면에서. 그렇죠. 광기로 진짜 뭔가를 성취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그게 광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뭔가를 꾸준히 지속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은 좀 다른 의지력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예술 쪽으로는 좀 광기의 힘을 긍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예. 네, 예술적으로. 예, 그러나 이제 문제 근원을 사회 자체로 보면서 네, 하게 될 때는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하고 네, 자기의 이 어떤 회복에 얼마큼 도움될지 그거는 좀 퀘스천은 있겠는데 우리 중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양성 모델에서 말하는 문제 근원을 사회로 보는 나의 뇌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더 많이 해요? 저는 사실 공감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아마 고대에는 이랬을 거예요. 광기를 아마 축복으로 보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이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의 아, 선물이다, 예. 광기는. 음, 이렇게 보았던 관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부분 그렇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런 광기가 충만했던 예술가들에 의해서 문명사적인 발전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우리가 오늘 광기와 조울증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의학적 질병으로서의 접근,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장애로서의 접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정신의 다양성 모델로서의 그런 어떤 접근. 근데 뭐 이게 서로 다 배타적이기보다는 우리 경험에 각기 다른 면을 비춰주는 렌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회복 여정에 필요한 대로 잘 적용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뭐 아쉽지만 시간이 또 다 가는데 오늘 그 이 광기와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을 보면서 자신의 소감 이런 것들 한마디씩 좀 주십시오. 우리 나감군부터 하실래요? 네. 여러분, 광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음, 뭐랄까, 예, 제발 그러니까 좀 올바르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중구는 차 안에서 그냥 그 엄청나게 크게 음악 틀어놓고 거기에 어떤 몰입하거나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가요. 차를 끌고. 우리 가까운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막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예, 들어가고 거기 데크를 걸으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 난 노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크게 떠들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세요? 한번 또 소감을 한번 우리 케이씨님은 혹시 명상하는 것과 네. 감기 다스리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 광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죠. 어, 광기를, 광기에서 자유로워지죠. 감기로부터의 예, 자유로움을 예, 위해서 명상을 하는 그 굉장히 효과를 네. 받잖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약을 좀 조절해가는 일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마인드풀리스 그런 명상 훈련도 직접 시키면서 하시는 거죠? 예, 명상 훈련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그 마음 챙김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저한테. 음. 그러니까 이 광기를 마음에 요동치는 그거하고 좀 분리시켜서 어떤 창조적 열정이라든가 예술적 열정으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표현되는 또 발휘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습과 훈련이라고 보는데 주은 군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도외시하진 않고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누리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중군은 그 지금 정신과 약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편은 하지만 필요는 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혹시 그 스스로 단약을 했다가 뭐 재발이 돼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었던가요? 예, 한 두세 번 정도 있죠. 두세 번 정도.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로 보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실수였다고 보기도 하고요. 사실 네, 뭐 그로 인해서 지금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단약은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봤는데, 어느 한 관점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각 관점의 지혜를 빌려와 가지고 어, 자신만의 좀 회복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또 질병으로서의 이해와 치료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장애로서의 어떤 권리 옹호와 지원도 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회복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년 저울로 언박싱 우리가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중근 이 저기 광고할 거 없어요? 예, 사연 관련해가지고 짧게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박싱에서는 항상 사연 주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주제에 네. 맞춰서 뭐 광기 있는 사연도 괜찮습니다. 저희 안에서 얼마든지 잘 소화해가지고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네. 아무쪼록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유익한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